지역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사타치 따따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요, 노사민정 상생형 모델을 기반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신 이용석 광주시장님 자리에 모시고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남재 평론가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자, 오늘 광주형 일자리 사업 비하인드 스토리와 또 앞으로 향후 계획 좀 꼼꼼하게 시장님께 듣고 싶어서 모셨는데, 그 이야기 앞서서 지금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지금 망언 발언으로 이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광주시의 시장님으로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도 나름대로 또 강력한 대응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은 각자의 자유라고 하지만 저는 어떻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허무맹랑하고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스럽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5.18 민주화 운동은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평가와 검증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은 그야말로 이게 그 헌정 질서 파괴 행위자고, 그리고 피해자들은 민주유공자로 국가가 다 이렇게 발표까지 했고, 또 민주화 운동으로 명명했고 국가 기념일로까지 지정한 것이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할 목적으로, 또 때로는 보수 세력들을 결집할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고요. 저도 이제 국회의원도 해보고 정치를 해봤습니다만, 아무리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서는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저는 금도를 넘어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다시는 이렇게 5.18과 강주를 모독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이 사과라고 어제 했다고 합니다만, 그게 마지못해서 하는 사과고 진정성도 없고 저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재발 방지 대책이 반드시 강구돼야 됩니다. 역사 왜곡에 대한 재발 방지를 말씀.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이제 그 5.18 민주화 운동 역사 왜곡 방지 대책위원회를 열어서요. 우리 각계각층의 광주에서 여신 거죠? 그렇습니다. 각계각층의 대표들 한 55분이 가입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저도 거기에 회원입니다만 그 세 가지 결의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이게 자유한국당의 당론이 아니라면 이걸 국민들께 행동으로 보여라. 그게 뭐냐면 자유한국당에서 이 세 사람을 제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윤리위원회 실은 위원장이 박명재 의원이라고 전 행자부 장관도 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국회에서도 이 세 사람을 의원직에서 즉각 제명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대응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보완해야 됩니다.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독일이나 불란서는 보면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행위, 이걸 이제 홀로코스트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는 현재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제기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어하는 효과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법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제 고쳐져야 된다. 그런 결의를 했고, 우선 이게 안전이 시정이 될 때까지 우리가 총체적으로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16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5.18 광장에서 100만 강주 시민 결의대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23일인가요? 그날 토요일 날은 광화문 광장에서 범시민 촛불 결의 및 골기대회를 해서 이 분위기를 이어갈 것입니다. 지금 오늘 녹화 날짜 오늘 아침 일찍 그 광주에서 5.18 재단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광주 시민들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서울로 올라가고
계세요. 지금 국회 앞에서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지금 치가 떨리고 분노하고 있는지 이게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갔고요. 지금 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골기대회가 있는데 이 프로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그 현장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특히나 뭐 이 재발 방지 대책, 뭐 홀로코스트 뭐 방지법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시급한 것 같아요. 사실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법안들이 지금 많이 상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회에 다 계류 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뭐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이게 통과가 안 된 게 아니라 사정을 면밀히 보면 민주당이 법안을 상정했지만 이 공동 발의라고 하잖아요. 네. 공동 발의하는 분이 50명을 채 넘지 않아요. 네. 그만큼 5.18 왜곡과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진정성이 있는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랜만에 민주당을 포함해서 그 야 3당이 공주하는 이때 이 5.18 특별 왜곡과 광지된 처벌법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좀 국회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뜻을 좀 모아야 될 것 같네요. 네. 저는 그래서 이번 사태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 역사는 올바르게 기억되고 기록될 때 강한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우리의 역할이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 홀로코스트 법이 빨리 제정된다면 그것도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있는 그 국회의원들 윤리위에 제소해서 의원 그 제명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특별법 제정에 저희 시장님께서 뭐 전면에 지금 나서서 진두지휘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실은 이제 저는 뭐 예산도 가져와야 되고 그러면 정기국회 때 자유한국당의 신세도 져야 될 그런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이 사안이 갖는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장이 적극적으로 전면에 서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그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판결에 대해서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돼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시민들 잘 아실 텐데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주범이죠. 지만원 씨라고. 5.18 때 북한군 뭐 개입설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이 사람이 왜 구속이 되지 않고 지금도 저렇게 국회까지 가가지고 저런 망언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이 대한민국 법 체계 이런 것도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뭐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게 그 뭐 명예훼손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무죄를 받은 사안이 몇 가지 있거든요. 사실 그 좀 이런 법들도 저희가 그동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법조항 하나하나도 좀 우리 지역사회에서부터 좀 꼼꼼하게 따져서 국회하고 이렇게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8대, 19대 국회의원 할 때 이걸 본회의에서 총리에게 정식으로 질의도 하고 이제 법안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의 우리 국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65%에 가까운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저희 시장님 모시고 그 말씀. 아니 그 전에 우리 시장님 그 조만간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열리잖아요. 7월이잖아요. 7월 12일부터 열립니다. 그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 이렇게 하나 마스코트 소개해 주시겠다고 가져오셨는데. 그 홍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애들이 저하고 계속 같이 움직입니다. 애들이요? 제가 가는 곳에서는 항상 이 수리와 다리입니다. 수리 다리입니까? 그러니까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마스코트인데 이걸 따온 것은 수달에서 따온 겁니다. 수달은 이제 깨끗한 물에서 사는 천연 기념물입니다. 우리 영산강과 무등산에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에 해당됩니다. 이걸 이제 남녀로 의인화해가지고 이제 수리 다리 했는데요. 또 다른 이름은 이제 수영의 달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달. 그리고 모든 일들이 술술 달달 잘 풀리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기왕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좀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홍보 좀 하면요.
금년 7월 12일부터 31일 동안 열립니다. 여기는 이제 세계 200여 개 국가에서 15,000명이 참석을 하고 그리고 세계 10억 명이 시청하는 5대 메가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 선수권대, 네, 그리고 수영 세계 선수권대. 수영대에 해서 이제 5대 국제 메가 스포츠라고 그러는데요. 이 5개 경기를 다 개최한 나라는 세계에서 3나라밖에 없습니다. 독일, 일본, 이탈리. 네. 이제 이번에 우리가 개최하게 되면 4번째 국가가 돼서 제가 그야말로 육상 선수권대회도 대구에서 대구에서 한번 했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요. 이제 저는 그 북한 선수들이 참가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반도에 평화의 물꼬를 튼 대회였단다면 네. 이제 강주 세계 수영대회는 한반도에 평화의 물결이 넘실대는 그런 대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강주에서 개최되지만 대한민국의 지어력, 한반도의 평화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또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거의 유일한 국제대회입니다. 네. 그래서 총리께서 이 서울에서 이 제막식 할 때 네. 참석도 해 주셨습니다만 19일 날 또 이 국제 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2월 19일요. 예, 2월 19일 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도 해 주실 것이고요. 지금 이제 그 입장권도 예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시면 많이 할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주 경기장이 남부대입니다. 남부대 예, 6개 종목인데 네. 5개 종목은 이제 강주에서 다 개최를 하고요. 네. 이제 마라톤 우리 육상을 오면 마라톤에 해당된 게 오픈 수영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는 여수에서 여수 바다에서 이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수리가 남자입니까? 다리가 남자입니까? 아, 수리가 나요. 파란색 왼쪽이 남자고. 네. 네. 괜찮죠? 네, 이쁘게 생겼. 저희 하나 주시죠. 예, 이게 이거 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 우리 저 교수님께서 옆에 놔두고 진행하셔도 될까요? 아, 네, 그러겠습니다. 예, 주시면 예, 이렇게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려오니까 이렇게. 예. 네. 그 제가 시장님 그 페이스북 통해서 활동하시는 모습 뵀는데 예. 최근에 이제 그 손녀분하고 이렇게 그 예. 포토를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예. 근데 그 사진 벌써 할아버지가 되셨습니까? 그 예. 사진 그 사진도 참 정감 있는데 이 수리 다리를 옆에 끼고 이렇게 계신 모습도 굉장히 정감 있습니다. 수리 다리가 열일합니다 요즘. 사실 그 시장 취임하신 지 지금 7개월 7개월 되셨는데 됐습니다. 예. 그 제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예. 원체 국지관사들이 많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과거 이제 길게는 수십 년, 네. 짧게는 수년 된 해묵은 과제들을 제가 많이 떠안았죠. 맡았습니다. 예를 들면 16년 동안 논쟁해온 도시철도 2호선 네, 건설 네. 문제, 그리고 13년 동안이나 논쟁해온 어등산 개발단지 문제, 네. 그리고 강주영 문제, 송경영 문제, 군공항 이전 문제, 강주영 일자리 문제까지 해서 지난 7개월 동안 이것들을 해결하느라고 실은 네. 정작 이용서표 정책이나 공약은 제대로 시행도 못 해봤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제 제 정책과 공약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서 이 그야말로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주 시대를 여는 온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면 좀 걱정이요. 뭐 분들을 다 저희가 이렇게 숙박시설, 예. 뭐 편의시설 이런 게 좀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좀 걱정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도 호텔이 좀 많이 부족하나요? 저희가 호텔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송경리에 이제 아파트를 재개발, 리모델링 하는데 거기를 이제 재개발해가지고 우선 선두수들이 사용하고 네. 경기가 끝나고 나면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나를 세계 수영 선수권 연맹을 피나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아주 숙박시설은 다른 데보다도 훨씬 좋다. 아주 새 아파트고 그리고 이제 또 자기 관련되신 분들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고 네. 또 각종 이제 전자기기는 삼성전자 같은 데서 공급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숙박시설은 아주 완벽하게 갖추어질 것입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 그 추진 과정과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님께서 저희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들어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그간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여러 차례 다뤘었거든요. 그럼요. 네. 예. 그리고 뭐 다 애가 탔었습니다. 성사 될 듯하다 좌절되고 또 될 듯하다 좌절되고. 근데 이제 마침 드디어 이제 협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그 어떻게 그 협약을 성공적으로 이끄셨는가 그 과정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갖는 의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첫 사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 광주형 일자리는 독일 아우토 5천을 벤치마킹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는 것처럼 아우토 5천은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회사가 경영난이 심각해지니까 도저히 이제 독일에서 높은 임금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헝가리나 이런 데로 떠나려고 하다가 지역사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받는 임금의 80% 수준, 그게 이제 한 5천 마르크 정도 됩니다, 월. 그리고 48시간 주당 일하고 48시간. 이렇게 되면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해서 아우토 5천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기업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노동계만 받으면 이게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지자체가 노동계와 현대차라고 하는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하게 갈린 두 그 주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훨씬 어려운 것이죠. 이제 독일서도 48시간을 폭스바겐이 제안을 했는데 노동계에서 처음에 안 받았습니다. 35시간으로 줄이자. 그럴 때 이제 그 슈레더 총리가 나서가지고 이걸 42시간으로 조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지자체 주도의 노사 상생 모델은 대한민국이 처음이기 때문에 협상하는 과정에 매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몇 차례, 원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제가 오기 전인 민선 6기에서 윤장 시장께서 6월 19일 날 협약식을 체결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도 노동계가 이제 동조를 안 하고 준비가 안 돼서 못 했던 거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12월 6일 날은 완전히 다 공개까지 됐었죠. 대통령 모시고 협약 체결하도록. 그런데 하나의 조문, 그러니까 상생협의회의 결정 사항을 언제까지 적용할 것이냐. 저희가 이제 현대차하고 이제 그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은 누적 생산 대수가 35만 대에 이를 때까지는 노사 대표로 구상된 상생협의회 결정 사항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게 들어간 배경은 아무래도 조기에 신설법인의 경영을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꾸 바뀌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전날 우리 지역 노동계에서 이 조문이 자칫하면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임금이나 단체 협상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걸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산이 됐어요. 저도 이제 상당히 난감했고 충격이 컸죠. 저는 이 조문의 문제라기보다는 노사 간의 이 신뢰가 부족한 데서 오는 문제다 해서 제가 그러면 협상 단장을 시장이 직접 맡겠다. 그래서 직접 양측을 소통을 시작을 했고요. 물론 그 전에도 노동계와 현대자동차를 우리 경제부시장이 단장이 돼서 20여 차례 이상 만났어요, 각각. 그래서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을 제외하고는 첨예하게 갈린 이해관계 문제를 타협한 것 그 자체도 저는 성과라고 봅니다. 이제 제가 맡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지역 노조를 설득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박병규 전 경제부시장을 제 이제 일자리 특보로 채용도 했고 노동협력관도 신설하면서 지역 노동계와 이렇게 밀접하게 얘기를 나눴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타협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걱정하는 35만 대, 이게 실은 7만 대씩 생산하면 5년간이고 10만 대씩 생산하면 3년 6개월이거든요. 이 규정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경영 성과가 가시적으로 좋아진다든지
부채를 갚는다든지 네. 이런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별도로 그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대박이 나는 예, 경우에. 예. 그런 이제 부속 결의서를 뒀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그 이 규정은 임금 협상이나 단체 협상에는 법 체계상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완을 해가지고 이제 양측에 이렇게 협의를 이끌어냈고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사실 12월 6일이었잖아요.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 찬업까지 거의 예고가 됐는데 무산됐었잖아요. 예, 예. 그때 심경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른 일도 그러지만 예. 오해받을 때가 가장 답답하잖아요. 네. 이제 그게 무산되고 나니까 이제 각종 언론에서 뭐 우리 저 강주시의 협상력에 문제가 있다든지 네. 강주시가 적극적으로 뭐 협상을 안 했다든지 이런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매우 답답했죠. 매우 충격이었고 그래서 급하게 제가 이제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언론에다도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얘기도 안 하고 이게 저 혼자 노력으로 되는 일 같으면 시한을 정하겠는데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시한을 정하게 되면 또 반대 세력들이 어떻게든지 이 시한을 오해를 하기 쉽죠. 예, 네.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성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분하게 이제 신뢰 쌓는 일에 주력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발표한 게 1월 14일 날 대한민국 최초로 노사 상생도시 강주를 선언을 했죠. 이미 그 전에는 현대차하고 지역 노동계를 물밑에서 계속 만나고 계속 계셨던 만나고 거네요. 있었죠. 지역 언론에서는 전혀 지금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만 다 그래서 이렇게 보도가 그때도 이제 났었잖아요. 지역 언론에서 예. 강주시가 움직이지 않는다, 뭐 하고 있는지 그럼요. 모르겠다. 예. 얘기하고 싶죠. 저도 네. 활동하고 있는 것을. 근데 그동안 경험으로 봐서 뭔가 얘기를 하면 또 이제 그걸 아프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체결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성과로 보여드리자 하면서 그걸 안 했고 제가 노사 상생도시를 발표한 건 신뢰를 쌓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사 상생도시는 뭐냐면 우리가 자원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반도 남녘에 위치해가지고 입지 여건도 매우 안 좋거든요. 네. 그리고 국제공항 하나도 없어서 접근성도 매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정의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외부에는 투자가들에게는 저항과 투쟁의 도시로 또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강주에 투자하려고 하겠느냐. 저는 유일한 해결책이 노사 상생도시를 만드는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에게는 안정되는 일자리를 드리고 그리고 투자가에게는 적정한 수익을 드리는 노동이 존중받고 사업하기 좋은 강주를 만들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이게 판을 크게 벌린 겁니다. 네. 이것도 저는 이제 노동계나 그 우리 현대차에 그 심리적으로 네. 신뢰를 주었다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강주 시민들이 그리고 온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것이고요. 믿고 기다린 거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고 그리고 또 정치권도 네. 초단격으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 그래서 대통령 정말로 말씀하시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세 번째 만에 광주 오셨잖아요. 근데 그 세 번째 만에 오신 게 대통령 당선되시고 5.18 기념식 참석하시고 나서 예. 두 번째시더라고요. 광주 방문.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되는 순간 너무너무 오고 싶어 했는데 계속 올려다 못 오신 거잖아요. 그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예. 실은 네 번째 마인드다. 네 번째 그렇습니까? 마인드. 하나는 네. 원래는 이제 8월 달에도 한번 이게 성사될 뻔해서 오시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네 번째 만에 그것도 대통령 행사고 네. 실은 12월 6일 날은 경호실에서 와서 다 점검도 하고 비표까지 나눠주고 그런데 안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화도 나시고 짜증도 나시고 안 오실 만도 하신데 네. 이게 이제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강주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대한민국의 희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임금 때문에 사업하기 어려워서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을 여기에 멈추게 하고 네. 이미 다른 나라로 떠났던 그런 기업들을 되돌아가게 하는 그런 리쇼어링 효과도 있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기꺼이 참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제 벌써 또 제2의 광주형 일자리, 제3의 광주형 일자리 논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근데 그 시장님 말이 말씀 되게 재밌는 게 그 저희가 광주형 일자리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그
그 울산이 되게 반대가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의 주력 공장이 다 울산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경차, SUV 경차를 조만간 울산 공장에서도 유형은 다르지만 조만간 출시가 돼요. 생산. 예. 그렇기 때문에 울산 공장에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굉장히 걱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서 반대가 되게 심했었는데 제가 어제 그 울산에서 나오는 신문을 쭉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광주형 일자리가 흐름을 타는구나. 잘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안정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울산에서도 이런 흐름이 있는 거죠. 예. 우리만 언제까지 이렇게 반대하고 있을 거냐. 예. 정부에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것도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이 될 수 있고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뭔가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울산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어서 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부에서 잘 준비하고 지자체에서 잘 호흡이 맞으면 새로운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 경제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전기가 되려면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요. 우선 저는 이제 중앙정부의 하는 것 여부와 관련 없이 자동차 산업에서 성공시켰던 것을 강주에서 다른 산업으로 확산시켜 갈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강주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뭐 군산형이다, 네. 대구형이다, 울산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강주가 새로운 모델을 완성시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에 오는 분들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강주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뭐 울산이나 민주노 쪽에서 일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도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거기에는 일부 오해나 편견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 보면 그분들은 고임금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내 임금이 하향 평준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반대하는 것은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이것은 기득권자의 이기주의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단견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라고 하는 자동차 공장의 일자리도 현재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저는 강주형 일자리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이 강주형 일자리가 현재 있는 일자리를 없앤다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강주형 일자리는 현재 있는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지만 현재 있는 일자리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울산 공장에 있는 차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의 2위를 가중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대로 가면 자동차 산업은 위기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있습니다. 강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혁신을 가속화시켜서 오히려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제조업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겁니다. 그 시장님, 이번에 투자협약 체결을 이끄신 그 내막을 들어보니요. 정말 이분 어떤 분이시지? 예, 굉장한 전략과 전술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또 중간에 지금 노사 상생 도시 비전 선포하면서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그 양측의 또 신뢰를 더 견고히 하는 그만큼 예. 의지를 보여주는 예. 이것도 참 대단한 전술이신 것 같아요. 교수님 너무 아니 칭찬하시네요.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하리라 그 확신은 드는데요. 일각에서 그리고 또 광주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걱정도 많죠. 예, 예. 네. 이제 첫 번째가 그 투자자 모집 관련해서 즉 예.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자본금 총 자본금의 지금 40%는 그 자기 자본금이고 60%는 이제 차입인데 그렇습니다. 예, 자기 자본금 중에서 광주시가 출자하고 또 현대자동차 출자하고 나머지는 지금 이제 투자 유치를 또 하셔야 예. 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가 시민주 공모 방식도 좀 도입을 하시겠다라고 밝히셔서 예. 그것에 대해서도 좀 세부 계획 말씀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신설 합작 법인의 주주 구성이네요. 예. 네. 우선 그 전에 그
간략하게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굉장한 전술 전략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거기에 전략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가장 중요했던 게 진정성과 절실함이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시대적 소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공 요인이 뭐냐 할 때 저는 그 지역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 그리고 반드시 이걸 달성해야 되겠다고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지자체의 열정과 집중력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도움이 많이 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이제 노사상생 도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노사상생 도시 실현의 첫걸음이 강주영 일자리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노사상생 도시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강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노사 분쟁 이런 걸 예방도 하고 중재하고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거든요. 지금 이 현대차 지금 투자되는 현대차 위탁 공장 말고 예, 광주시 전역에. 전체에. 예, 예. 네. 그래야 이제 다른 기업들도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노사 분쟁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게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저는 광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강주영 일자리도 강주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강주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사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때마다 그 시대의 정신과 대의를 쫓아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역사의 물꼬를 바로 돌린 것이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나라 자체가 이태로웠지만 지금 한국 경제가 매우 이태롭습니다. 우리 강주에게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고 하는 한국 경제를 치유하라는 시대적 소명이 주어진 겁니다. 저는 강주 시민들이 반드시 이걸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강주이기 때문에 노사 상생 도시도 만들 수 있고 강주형 일자리도 성공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투자자 모집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다음 단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합작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법인이 이제 금년 중에 공장을 착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금액은 전체적으로 7천억인데 이 중에 60%인 4,200억은 이제 부채로 타인 자본입니다. 그리고 40%인 2,800억은 출자를 받는데 우리가 이제 21% 강주시가 일대 주주죠. 일대 주주로 590억을 투자를 하고요. 현대자동차가 19%에서 한 530억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1,120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680억, 이 60%는 이제 출자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저는 이제 제 생각은 뭐 시민들께서 여유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이는 할 수 없지만 시민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서 이분들이 참여하고 사랑하는 시민 기업으로 만들었으면 해요. 그리고 이제 부품 공장들, 지역 기업들, 그리고 공공기관들, 재무적 투자가들 이분들이 출자를 해줘야 되는데 우선 중앙정부가 매우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글로벌 기업인 현대차가 투자를 하고 또 강주시가 직접 참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네. 이걸 바로 이제 2월 달부터 지금 출자자 모집을 현대차하고 상의해서 할 겁니다. 협상에 들어갔습니까? 지금 전화로는 하고 있고 첫 협상은 14일 날 하고 2월 14일 날. 2월 14일 날 그렇게 하면 상반기 중에 이제 합작법인은 만들어질 것이고요. 연내에 법인 상반기. 공장에 착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2021년에 하반기에 이제 차가 양산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저 교수님, 우리 평론가께서도 저 예약하셔가지고 차 좀 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그때 꼭 차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조금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현대차하고 5년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5년 계약은 아닌데 현재까지 뭐 5년 동안 뭐 35만 대 뭐 이 정도가 예. 딱 거기서 단절되는 건 아니지만 예, 계속 가는 5년 거죠. 이후에는 과연 어떤 그림으로 갈 것이냐 뭐 이런 물음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뭐 친환경 뭐 자동차, 뭐 수소차, 전기차 이렇게 시대가 자꾸 변하는 것 같은데 지금 경영 SUV잖아요. 예. SUV 이 1000cc 미만인데 과연 이 가솔린 기반으로 하는 이 차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제 그 말은 잘 팔릴 것인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제 그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실은 공장 만들어서 차가 생산됐는데 팔리지 않는다든지 팔리긴 하는데 계속 적자라든지 지속 가능한 사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가장 고민한 것인데요. 근데 저는 지속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우선은 이게 수요가 있겠느냐. 두 번째는 자동차 산업의 흐름이 친환경차인데 이게 내연차로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 두 가지 문제거든요. 네. 우선 저희는 단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전기차나 수소차가 수익성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경영 SUV차, 그러니까 다목적 스포츠차지요. 네. 이걸로 시작하지만 이제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미래 변화 추이를 봐서 적절한 시점에 친환경 자율주행차의 라인을 신설 내지는 증설하는 것도 늦지 않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1000cc 미만 경차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경쟁력이 있겠냐. 이제 그리고 이미 이 소형차는 경차는 포화 상태다 이런 네. 얘기를 일부에서 합니다. 근데 저는 결국은 이 가격과 품질의 문제라고 봅니다. 현대자동차가 지금 유일하게 경차 생산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경차는 가격이 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인건비가 높으면 생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기존의 자동차 공장의 연봉 평균이 9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우리는 초임 연봉 평균이 3,5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경쟁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대차가 이번에 이제 경차를 새롭게 만들면서 야심만만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신차를. 그래서 이게 나오면 저는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 증거는 우선 경차는 1000cc 미만입니다. 네. 울산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엑센트를 대체하는 1600cc이기 1600cc. 때문에 이건 소형차고 경차는 아니고 여기는 세제 지원 혜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이 SUV 차량입니다. 기왕의 이제 차량은 이렇게 세단형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다목적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SUV 차로 가는데 이게 세단형을 지금 이제 SUV 차로 가고 경차고 가격이 싸고 그렇기 때문에 내수도 증가하고 그리고 수출도 이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격을 어느 정도에 하세요? 지금 이제 그걸 지금 벌써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공장이 만들어지면 수지 분석을 해가지고 할 텐데 가격이 매우 낮을 겁니다. 일단은 뭐 인건비 자체가 예. 기존에 뭐 한 2분의 1 정도 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뭐 상당히 우선 가격이 좀 싸야 경쟁력이 있고 특히 경차는 더 그럴 것 예, 같고요. 품질이 뒷받침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격도 적정한 수준에서 할 것이고요. 제가 어제 현대자동차 이 자동차 딜러를 거의 한 20년 하신 분을 우연히 만났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점심을 먹다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자동차 과연 팔릴까? 100% 확신을 하더라고요. 팔린다. 왜 그러냐면 가격 경쟁력 때문에. 이 지금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요즘 SUV 차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대요. 예. 지금 우리도 그렇대요. 지금도. 세계적인 추세죠. 예, 세계적인 추세로. 아무래도 이제 레저, 여가 즐기러 그렇습니다. 많이 다니시는데 그러면서 짐을 많이 실으시고 그 중고로 똑같은 차는 아니지만 BMW에서 만드는 지금 미니라는 차가 있습니다. 예. 미니. 예. 미니라는 차가 있는데 그게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해요. 뭐 전 세계적으로는 뭐 예. 대박을 친 상품이고. 예. 근데 그 가격이 그 지금 SUV 1000cc보다는 좀 높죠. 뭐 1500cc, 1600cc 된다고 하는데 가격이 거의 뭐 4천만 원에 육박한다고 해요. 3, 4천. 그런데 만약에 광주에서 만드는 이 SUV 경차가 뭐 그것보다는 훨씬 뭐 가격 경쟁력이 예. 있을 거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 뭐 되게 그렇게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런 그리고 생각이 이 들었습니다. 경차 시장의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수요가 한 20만 대 됐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이게 7만 대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딱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가격 경쟁력이 있고 품질 경쟁력이 있으면 수요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고 아시는 것처럼 경차는 세금 혜택뿐만 아니라 각종 뭐 주차장, 주차료 인하부터 포함해가지고 또 많은 통행료도, 지원들이 네.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게 돼. 예. 우리 뭐 언제부터
근무를 하게 될까? 2021년도부터 바로 뭐 신규 채용을 이제 할수 있겠죠? 2021년에 차가 나오니까 차가 나오니 그 전에 돼야 예, 되겠네요. 그 우리 직원들은 그 전에 이제 채용을 해야죠. 이제 우리 아버님들, 아들의 직장이 걱정스러운 아버님들, 어머님들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만약에 채용하게 되면 그들의 어떤 근무 조건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바로 일을 배워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계나 이런 데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이 마이스터고, 많이 네. 이제 지원을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봉은 주 44시간 기준으로 평균 3,500만 원입니다. 네. 근데 이제 강주 현실을 보면 그렇게 낮은 연봉은 아닙니다. 아, 그럼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자동차 공장들과 비교하면 많이 이제 낮은 수준이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 그렇게 임금은 좀 이제 낮게 드리지만, 이분들의 복지 혜택.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빅그린 산단에다가, 그 공공 임대주택을 짓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다 거기에서 사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아이를 육아가 매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보육 육아 시설을 갖추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작년도 예산에서 따왔습니다만 그분들이 이제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개방형 체육관도 짓습니다. 이건 이미 예산도 따왔거든요. 이런 주거, 교육, 체육관, 문화, 복지 시설을 제공하기 때문에 임금 수준은 3,500만 원이지만 이분들이 지출해야 될 상당 금액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을 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삶의 질은 아까 9천만 원 이상 받는 분들 못지않게 쾌적한 환경에서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긍심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또 일부에서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아가서 뭐 현대차는 막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투자한 것 아니냐. 저도 뭐 사실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현대차 입장에서도 이 정도 임금이면 경차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사업적으로 판단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경차가 훌륭한 경차, 경쟁력 있는 경차가 나오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이게 유리하다고 해요. 예. 유리하기 때문에 특히나 그 현대차가 경차 시장에서는 임금이 높아서 다 해외로 나갔는데 그 시장을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국내로 유턴시킬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현대자동차 관계자가 해서 되게 좀 자, 여기서 한 고무적인 것 가지 같아요.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결정은 전혀 정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은 그동안 청와대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정치권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현대차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여기에서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적정 임금과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1996년에 대한민국에 공장을 짓고 23년 동안 다 외국에다만 공장을 지었지 국내에서는 공장을 짓지 않았거든요. 왜 안 지었겠습니까? 이거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규형 일자리 때문에 23년 만에 대한민국에 공장을 짓고 또 현대인들 외국에 짓고 싶겠습니까? 또 국민 정서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업 환경만 만들어지면 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많은 투자가 집중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도시철도 2호선, 이제 광주형 일자리까지 왔잖아요. 예. 다음 3탄은 무엇입니까? 저희 그 시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 금년에 이제 가장 시민들이 관심 갖는 게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규형 일자리와 세계 수영 선수권 네.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확실하게 여튼 성공시키도록 하고요. 결국은 이제 강주가 이제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품격 있는 문화도시 강주를 만드는 문제, 그리고 강주는 이제 나눔과 연대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저는 자원봉사 선도도시, 그리고 인공지능 메카도시 같은 이런 도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시장님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그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금 과정이신데
지금까지의 그 광주시정을 이끌어 오신 저력을 보면 이것도 분명히 어떤 타결을 예. 점을 도출해내실 것 같습니다. 예, 예. 혹시 그 김영록 지사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전화 통화하시고 논의하시고 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김영록 지사는 저하고 아주 친하죠. 네. 제가 뭐 행자부 장관 할 때도 같이 근무를 했고 국회의원도 같이 했고 호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이인데 이제 김영록 지사 마음은 지금도 군공항을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데 또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하여튼 같이 풀어내겠습니다. 우선은 첫 단계가 국방부에서 예비 이전 후보지를 우리가 재작년에 6군데로 올려보냈거든요. 그럼 작전선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비 이전 후보지를 발표를 해주면 결국은 안 되면 기초자치단체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야죠. 제가 시장님이 못하신 말씀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대변인으로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좀 더 솔직하게. 예. 좀 전남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특정 지역 뭐 지금은 이제 무안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무안에서 반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자세는 상생의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정공대를 유치할 때는 나주하고 그렇게 협력을 잘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군공항도 이것도 기피시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히 어차피 우리가 크게 광주 전남을 한 도시로 놓고 보면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전남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뭐라 그러죠? 그 해당 자치단체 장들 그리고 정치인들, 시민들 그리고 지역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김영록 지사가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예. 시간이 제가 좀 말씀 잘 필요할 드렸죠? 것 예.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님 마지막으로 저희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특집으로 마련한 시스터치 따따붙다. 오늘은 이용석 광주시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2019년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대 원년 만들기를 지금 선포하시고 새해 연초부터 굉장히 분주하게 지금 뛰어다니시는데요. 그 와중에 또 저희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남재 평론가님께서도 여전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